네, 최근에 이제 어머님의 청원으로 다시 한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폭행당해서 사망한 이효정 씨 관련된 사건입니다. 네, 사건 자체는 이제 올해 4월 1일에 이 김씨, 남성 김씨 2004년생이고요. 전 여친인 이효정 씨의 집에 비번을 몰래 알아서 들어가서 올라타서 폭행을 해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은 이제 사망한 사건이고요. 이게 문제가 이날 한 번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 둘 관계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년간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 이걸 반복했던 사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사이에 정말 수시로 이 폭력, 폭행 관련된 신고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나 그때마다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명 그런 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골마서 터진 것이다라는 어머님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을 해달라라고 경찰이 이 피해자 측에 이야기를 한 부분에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 PD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딱 지금까지의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 교제 폭력의 논리입니다. 뭐냐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만나서 이 피해자는 헤어졌어요. 근데 가해자가 다시 생지랄 난리를 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다시 만나는 척 해준 것을 다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교제 기간으로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나 이 바깥에서 보는 걸 그 전체에 만나고 헤어지를 반복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는 시각인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만나고 헤어졌는데 이 이 가해자는 헤어짐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폭력에 이 피해자가 피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시각 전환이 지금 핵심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이 상황이 되니까 경찰은 뭐냐면 니네들 죽은 사람 포함해서 어차피 연인 사이였고,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 그 남자의 산 놈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얘 좀 봐줘라 라고 하는 시각이 보통의 수사사법기관의 시각이 되는 거고, 어머니는 당연히 그게 아니다. 얘네들은 헤어졌고 특히 내 딸은 이미 이 앞 단계에서 헤어졌는데 이놈이 계속 지랄을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를 이렇게 보는 거다. 네. 그러니까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경찰들의 태도를 이 범인이 학습을 해서 초반 폭력에 비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나 이제 너 주먹으로 때린다라고 하고, 너 죽어도 내 책임 아니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피해자 모친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들의 풀어주는 반응을 가지고 이 범인은 점점 더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문제 없는구나. 가해자에 익숙해지는 거죠. 경찰과 검찰과 판사들이 가해자만을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예요. 그래서 초기부터 개입한 경찰을 빼서 다른 경찰을 투입하는 이 매뉴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데로 오니까 쟤네 또 왔네라는 식으로. 그렇죠. 그 경찰이니까 되게 되니까. 또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가해자의 어떤 심리적인 이게 뭐 성격 장애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학교를 심지어 본인 점수를 낮춰서 이 여자의 대학교로 쫓아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망 사건 이후에도 그냥 응급실 실려간 이후에도 이제 잠을 그냥 퍼즐러 자고 있는다든지, 한 번의 반성이나 조문 같은 것들이 없고, 심지어 나 다시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라는 식으로 어떠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애초에 이 폭력에 대해서 책임을 피해자한테 전가시키게 만들었던 사법기관의 실수,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놈이 실제로 그 점수를 낮춰서 여기 왔다는 거 하는 건 사실 그건 스토킹 영역으로 봐야 돼요.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 뒤에 문제는. 이거는 수사 과정상의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놈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심리검사를 해봐야 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심리 검사를 특히 해봐야 되는 이유가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이유,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청원을 넣으신 이유와 일맥상통하는데요. 형량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어머님이 걱정하세요. 왜냐면 지금 2004년생이거든요. 20대에 다시 나올 거다. 나와도 지금 해봐야 기소된 게 무슨 뭐 폭행치사, 뭐 스토킹법 몇 개 정도 걸려 있는데 그 염려가 되시고, 또 혹시 20대에 나오면은 만약에 이 사람의 성격 장애가 있다면은 또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또 다른 스토킹 폭력 범죄가 또 사망, 살인 범죄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해치사로 처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네. 상해치사를 하더라도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이 둘이 사귀었다는 걸 전제라고 하기 때문에 형량이 훨씬 낮아지는 거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귄 것이 아니라 헤어진 것을 이놈이 스토킹한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법적인 전환이라든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은 이런 사건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과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범인이, 의료과실로 죽은 거지 뭐 나랑 큰 상관이 없다. 나는 그냥 폭행을 했는데 의료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죽음은 사실 나랑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번 중간에 막을 친. 실제로 우리나라에 1년에 한 3만 건 넘게 부검이 있지만 그중에 10,000건 안쪽만 국가수의 법의관들이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그런 형태로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지금 병원에 옮겨가서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형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부검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허투루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걸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럼 이 치료한 사람과의 굉장히 그 의사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료 과실 문제가 드러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응급실로 실려와서 치료하는 과정에 후에 돌아가신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부검의법을 만들어야 된다, 법의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그 블라인드로 이 사건만 가지고 보면은 이건 당연히 폭행에서 맞아서 치료하다가 죽었겠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쉬운 거를, 부검이라고 하는 거 자체 아니면 의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구속이에요. 근데 이건 전문가라는 이 후광에 가려갖고 그 절차를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럼 첫 번째 부검이 뭐였어? 첫 번째 소견이 왜 그랬어라고 분명히 변호사 쪽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거 상당히 심각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진짜 솔직히 제 표현으로는 개나 소나 다 부검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엉망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딸을 잃은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또 대한민국의 다른 많은 딸들을 위해서 앞에서 나서서 제2의 제3의 효정이가 없게 스토킹 관련된 처벌 법안 빨리 진행을 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피해자 부모가 이걸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회에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드시 전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 네이밍, 그러니까 저는 사건 네이밍 법도 필요하다는 게, 네. 언론이나 경찰들이 되게 쉽게 전연이네요. 이 전연이 아니에요. 네. 직전까지 사귀었거나 바로 전까지 뭐가 있었어야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미 오래전에 헤어진 거예요. 네. 의대생 사건도 마찬가지.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그걸 반복 해설했다. 아니죠. 오래전에 헤어졌는데 얘가 계속 그렇지 않다고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 안에서 싸우다 그랬을 거야라는 선입관으로 형량을 감안해주는 요소, 감경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향후에 그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법안적으로 대안을 우리 국민들이 촉구를 해야 된다, 여론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이 사건 특히 이제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굉장히 관심 가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면서 사건 좀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